1, 2번 패스. 바로 밑에 본문으로 돌아갈게요. 필리어스 포그라고 80일간의 세계 일주 혹시 어릴 때 어릴 때 동화책 같은 거 읽어본 적 있어요? 만화 애니메이션도 있었어. 근데 걔네들이 다 동물이야. 그랬다고요. 아씨, 너무 옛날 애니메이션인가? 설명문이고요. 예시적이고 사실적이고 부정적입니다. 빨간색 책, 소비자 잉여라는 개념으로 설명을 할 거예요. 소비자 잉여라는 개념을 설명하기 위해서 80일간의 세계 일주를 가져온 거야. 283페이지. 특징, 80일간의 세계 일주 내용을 인용해서 그렇지 80일간의 세계 일주가 중요한 거 아니야. 경제 개념, 그 중에서도 소비자 잉여가 발생하는 상황을 설명하는 거예요. 제재 구조도 필리어스 포그죠. 세계 일주를 떠나게 된 계기, 내기야, 내기. 우여곡절 끝에 80일간 세계 일주 성공합니다. 소비자 잉여의 개념과 특징, 요게 중요한 거야. 저마다의 기준을 바탕으로 한 소비자의 잉여의 가치. 소비자 잉여가 뭔지 모르겠는데 이게 사람마다 다르다고? 도대체 뭘까? 아, 너무 궁금한데? 다음 페이지. 사회 분야의 글입니다. 1873년 줄 베른의 소설. 줄 베른의 소설 혹시 뭐 또 다른 거 읽어본 거 있어요? 해저 산만리 이런 거. 알겠습니다. 소비자 잉여라는 경제 개념을 설명할 겁니다. 소설 속 인물의 소비 양상을 바탕으로 소비자 잉여의 개념과 특성을 파악해 봅시다. 이 지문을 딱 읽고 나서 아, 소비자 잉여가 뭔지 알겠어 라고 하면은 이 지문 성공한 거지. 옆에 나와 있는 건 됐고 오케이. 조금 확대해서 이제 보도록 합시다. 80일간의 세계 일주는 괴짜 신사 필리어스 포그의 이야기를 다룬 소설이다. 매일 똑같은 시간에 식사하고 30도의 물로만 면도를 하는 필리어스 포그는 원래 수염이 이런 수염 있죠. 그런 수염을 갖고 있는 아저씨. 29도의 물을 가져왔다라는 이유로 하인을 해고한다. 소송해야지. 괴짜 같아. 그리고는 새로운 하인 파스파루투를 고용한 후 평소처럼 혁신클럽으로 향한다. 혁신클럽에서 포그는 우연히 세계 일주와 관련된 논쟁에 휩쓸리고 결국 80일 안에 세계 일주를 할 수 있는지 없는지 2만 파운드 20억 내기를 합니다. 포그는 자신의 주장을 입증하기 위해서 바로 그날 저녁 고용한 지 반나절도 안 되는 파스파루투와 함께 런던에서 출발합니다. 뒤에 지문 이어지겠지만 여기 들어가는 비용을 필리어스 포그가 다 써야 되거든. 내 돈 내고 여행해야 돼. 자, 20억짜리 내기야. 80일 동안 돌아다닐 거야. 얼마 정도 경비로 쓸 수 있어, 당신은? 너무 어렵나? 당신 얼마 정도 쓸 수 있을 것 같아요? 80일 만에 세계 한 바퀴 이렇게 돌고 와서 딱 찍으면 그 자리에서 20억 통장에 꽂아줘. 얼마 정도 쓸 수 있어? 나는 한 20억 쓸 수 있어. 어차피 80일 동안 남의 돈으로 세계 여행 하는 거잖아. 나라면 그렇다고. 근데 에이, 그래도 한 15억은 손에 줘야 쥐고 받아야죠. 10억만 받으면 될 것 같아요. 한 15억, 17억 정도는 손에 남겨둬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 할 수 있잖아. 다 개념이 다르다고. 그게 소비자 잉여가 다른 거야. 됐을까? 뭘 고민해? 80일 동안 놀러 다니는데. 20억 펑펑 쓰면서 놀러 다니고 80일 만에 돌아오기만 하면 되는데. 물론 그게 쉽지가 않지. 왜? 1870년대니까. 1870년대면 제일 유명한 사람은 누구예요? 역시 셜록 홈즈지. 그냥 그렇다고. 아, 오늘 수업 되게 외로운데. 포그는
런던을 떠나 프랑스 파리, 이집트 수에주, 예멘 아덴, 인도 뭄바이, 콜카타를 거쳐 싱가포르, 홍콩, 중국 상하이, 일본 요코하마, 미국 샌프란시스코가 뉴욕, 영국 리버풀을 지나 다시 런던으로 돌아오는 80일의 긴 여정을 기획한다. 포그의 세계 일주는 순조롭게 진행되는 듯 하는데 계획보다 이틀이나 빨리 뭄바이에 도착했다. 예! 하지만 첫 번째 위기. 영국 신문에는 인도 횡단철도가 완전히 개통되었다라고 보도했는데 실제로는 80km 구간의 철길이 놓여 있지 않았다. 그럼 80km를 어떻게 기차 말고 다른 수단을 빨리 찾아서 가야 돼. 일정을 지키기 위해선 대체 교통수단을 찾던 포그와 파스파루트는 한 인도인에게 코끼리를 빌려 여행을 재촉합니다. 자, 이제부터 문제가 생기는 거야. 코끼리 빌리는데 돈이 드는 거지. 코끼리는 시간당 40파운드라고 하는 10, 100, 1000, 만 10만원, 40만원 정도 되겠네요. 40만원 정도 금액을 제시해도 80만원인가? 꿈쩍도 하지 않는다. 포그는 좋았어. 1000파운드를 주고 10, 100, 1000만, 10만, 100만, 1000만원 한 1000만원 주고 코끼리를 아예 사버려. 포그 일행과 동행한 영국 영국 육군 준장은 코끼리 주인이 값을 더 올리기 전에 신중히 고민하라고 충고한다. 야! 빌리지 말고 코끼리 나한테 팔어. 얼마? 1000파운드. 그래서 코끼리 주인이 생각하겠지. 어머, 얘 되게 급한가 보네. 아니요, 한 5천 주시죠. 이렇게 나올 수도 있어요. 다음 페이지. 포그 씨가 돌아와 인도인을 찾는다. 탐욕스러운 반짝이는 그의 작은 눈을 보니 그에게 중요한 가격임이 분명했다. 필리어스 포그는 1200, 1500, 1800 올리다가 2000을 제시를 했다. 평소에 그렇게 불그스름한 파스파루트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다. 2000파운드의 인도인의 손을 들었다. 내 신발을 걸고 맹세하는데 이렇게 비싼 코끼리 고기는 없을 겁니다. 자, 여기에 벌써 힌트가 나와 있어요. 필리어스 포그는 기꺼이 2000파운드를 지불할 용의가 있지만 그의 하인인 파스파루트는 너무 큰 금액이다 라고 생각하고 있어. 코끼리를 사는 거에 대한 가치가 다른 거지. 파스파루트한테 코끼리를 사라고 했으면 절대 2000파운드 주지 않았을 거야. 이렇게. 하지만 필리어스 포그는 2000파운드의 가치가 있다라고 판단을 하는 거지. 다르게 이야기를 하면 2000파운드를 주고 사도 내가 얻는 효용이 더 크다고 생각하는 거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필리어스 포그는 자신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2만 파운드를 건 내기고 내기에서 이기려면 코끼리가 꼭 필요했기 때문이다. 체크. 2000 아끼다가 2만 날릴 수 있다 이거야. 그치? 2000 아끼다가 2만 날릴 수 있어. 차라리 2만 날리느니 2000 날리는 게 나아. 게다가 생으로 날리는 거 아니야. 어쨌든 타고 내가 쓸 수 있으니까. 제값에 20배를 주고서라도 코끼리를 반드시 살 거라고 대답한다. 오랜 흥정 끝에 2000파운드짜리 코끼리를 타고 인도의 밀림을 헤쳐나간다. 근데 어머! 브라만 교도들이 화형에 당할 위험에 처한 아우다 부인을 만나게 되고 아주 미인이시죠? 끊어진 철길 때문에 이미 많은 시간이 허비했음에도 불구하고 포그 일행은 그녀를 구하고 아우다 부인은 자신의 목숨을 구해준 포그의 호의에 감동해서 그와 동행하기로 하고 나중에 결혼할 거예요. 포그 일행은 인도를 떠난 이후에도 갖가지 난간에 부딪힌다. 홍콩에 도착한 포그 일행은 요코하마로 이행하여 태평양 횡단선을 타려고 했지만 배를 놓치고 만다. 환장하겠네. 하루에 100파운드 주는 조건으로 수로 안내선을 빌려서 상하이로 향하고 태평양 건너는 배에 타게 됩니다.
2만 파운드를 날리느니 하루에 100파운드 주는 게 낫겠다라고 판단한 거야. 계속 이런 상황이 벌어지는 거예요. 2만 파운드 날리느니 2천 토끼끼리 써. 2만 파운드 날리느니 하루에 100씩 써. 이렇게 생각하는 거지. 우여곡절 끝에 도착한 포그 일행은 대류 횡단 열차를 타는데 그러던 도중 인디언의 공격을 받아, 요즘은 인디언이라는 말 안 쓰죠. 이거 인종차별 단어라서 원주민, 선주민 이런 단어 씁니다. 기차를 놓치자 또 썰매를 빌리고 썰매에 돛을 달아 개조해서 달린 끝에 다른 열차로 갈아탑니다. 당연히 썰매 빌리는데 돈 들었겠지? 하지만 그런 노력에도 불구하고 45분 차이로 대서양 횡단 기선을 놓치고 항구를 돌아보다가 프랑스 보르도까지 가는 화물선 앙리 에타호를 발견합니다. 됐을까요? 일단 옆에 오른쪽 보면 포그 일행이 세계 일주를 하면서 이용한 교통수단 됐고, 밑에 브라만교 사티 됐어, 볼 필요 없어, 이렇게 전혀 중요하지 않아. 이 지문 자체에서는 아직까지 이 지문의 핵심 단어 무엇? 소비자 잉여가 안 나왔기 때문이야. 다음 페이지. 앙리에타오의 선장은 태워달라는 포그의 일행을 계속하지만 1인당 2,000파운드 얼마 써야 돼? 필리어스 포그, 그 하인, 아우다 부인 3명 6,000 내야 돼. 기꺼이 낼 거야. 왜? 6,000 아끼다 2만 날릴 수 있거든. 게다가 지금까지 쓴 돈이 많아. 그렇지 않아? 대서양 항해를 하던 도중 연료가 떨어지자 20년 된 5만 달러짜리 배 앙리 에타호를 6만 달러에 거금해 주고사. 그런 후 배의 나무로 된 부분을 연료로 사용하면서 항해를 마친다. 배 뜯어서 연료로 써서 태우면서 가. 이처럼 온갖 수단을 동원해 영국에 도착한 포그는 약속된 시간 직전에 기적적으로 혁신클럽 홀에 들어선다. 예! 20억 내꺼! 포그는 세계 일주를 떠나기에 앞서 상세한 계획표를 작성했지만 곳곳에서 예상치 못한 위기에 처한다. 그럴 때마다 그는 대체 수단을 가진 이들에게 체크, 상품이 시장에서 그때 실제 거래되는 시장 가격보다 훨씬 높은 가격을 지불하며 여행을 계속해야 한다. 이유는 뭐예요? 내기에서 이겨야 되니까. 시장 가격보다 훨씬 높은 가격을 지불하는 게 아깝지가 않았어. 이를 경제학 용어로 표현하면 빨간색 체크. 포그의 교통수단에 대한 지불 용의 가격은 포그가 낼 차비는 다른 일반 여행객보다 높은 수준. 포인트가 되는 단어는 누구예요? 지불용의 가격. 이게 포인트가 되는 단어지. 지불용의 가격. 여기에서 지불용의 가격이란 단어 뜻 나오니 소비자가 상품을 구입하기 위해 지불하겠다고 마음먹은 금액 중 가장 높은 가격. 소비자가 상품 구매를 위해 지불하겠다고 마음먹은 금액 중 가장 높은 가격. 됐을까? 저는 여러분들 학교의 그 워크북의 목차가 커피 한 잔보다 더 가치가 있다고 생각해요. 이렇게 월요일 위기 상황에서 포그는 과감하게 높은 가격을 제시하여 문제를 해결했지만 그랬더니 동현이 집에 있는 거 아니야? 그거 완전 반전인데. 높은 가격을 제시해 문제를 해결했지만 항상 높은 가격을 지불했던 건 아니다. 일정의 차질이 없을 때는 당연히 다른 일반객들과 같은 가격을 내고 교통수단을 이용했다. 일단 또 중요한 내용 체크. 무조건 비싸게 돈지랄하지 않았다. 저렴하게 갈 수 있으면 저렴하게 갔다.
즉 폭은 굉장히 높은, 이 말 중요한 거야. 폭은 굉장히 높은 지불용의 가격을 가지고 있음에도 남들과 가격을 지불해서 큰 소비자 잉여를 누린 것이다. 둔둔둔둔둔둔둔둔둔둔둔둔둔둔둔둔 여기에서부터 여기까지 가는데 얼마? 100파운드면 갈 수 있어. 근데 여기에서부터 여기까지 만약에 이 교통수단이 없다면 여기에서부터 여기까지 가는데 필리어스 포그는 얼마? 1000파운드를 낼 용의도 사실은 마음속 깊숙이 있었어. 그러면 100파운드를 내고 가면 필리어스 포그는 어떻게? 이만큼, 즉 900만큼 기분이가 좋아. 그렇지 않나? 나 1000원 내고 가려고 했는데 1000원까지 낼 생각이 있는데 100원만 내도 나를 태워서 데려다 줘. 그러면 얼마? 900원만큼 기분이가 좋아. 바로 이 900이 뭐야? 소비자 잉여야. 그리고 이 1000이 지불용이 가격인 거야. 이 1000이 지불용의 가격인 거야. 됐을까? 근데 이거야. 지불용의 가격이 사람마다 다르다는 거야. 일반적으로 우체국에서 우표는 누구에게나 같은 가격에 판매된다. 하지만 같은 우표 한 장이라고 해도 소비자들이 생각하는 지불용의 가격은 천차만별이다. 슬쩍 지나가는 포인트. 지불용의 가격은 어디가 있냐? 사람마다 생각하는 어딨어? 소비자가 생각하는 지불용의 가격은 천차만별이다. 우표 수집가들한테는 한 장에 1000만원, 2000만원 상관없어. 주세요야. 우표값 몇백 원 아까워하는 소비자가 있는가 하면 한 장의 우표에도 수백, 수천의 가치가 있다고 생각하는 우표 수집광도 있는 것이다. 소비자가 지불하는 지불용의 가격은 천차만별합니다. 이에 대한 어떻게 구체적인 사례인 거지. 무슨 얘기하고 싶은 거야? 우표의 지불용의 가격은 다양합니다. 여기까지 됐을까? 다음 페이지. 동현아, 이 질문 할만하니? 네. 영국의 경제학자 엘프레드 마셜은 어떤 상품을 구매함으로써 소비자가 얻는 이익을 소비자 잉여의 개념으로 설명을 했습니다. 정의니까 빨간색 할게요. 소비자 잉여는 소비자가 얻고 싶은 재화를 낮은 가격에 살 경우, 아까 옆에 제가 슬쩍 표 그려드렸던 경우 100원 주고 샀을 경우 실제 구입 가격 100과 최대한 지불일 수 있다고 생각했던 가격 얼마? 1000 차이에서 소비자가 얻는 이득 부분, 즉 지불용의 가격에서 실제로 지불한 가격을 뺀 금액 1000 빼기 100. 제가 아까 옆에서 예로 드렸었던 건 900 이거였었던 거지. 이게 소비자 잉여라고. 지불용의 가격이 높을수록, 잘 들어, 지불용의 가격이 높을수록 소비자 잉여는 커, 작아? 지불용의 가격이 높으면 이거 하나에 얼마에 주고 살 거야? 10,000원이요. 오케이? 나는 너무 급해. 이거 오늘 수업해야 돼, 당장. 이거 한 200만 원 줘도 필요해. 이거 없으면 나 여기다 손으로 쓰고 있어야 돼. 나 그건 너무 싫거든. 원래 10,000원짜리인데 이게 없다면 옆에 학원 선생님이 나한테 팔 거야. 얼마에? 200에 판대. 그러면 나는 살 거야. 이렇게. 그랬는데 뭐 여기 그냥 중고기도 하니까 그냥 새거 가격으로 10,000원 주세요 하면 막 가슴이 막 두근두근 하지. 왜? 나는 199만 원 그 자리에서 이득 본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거지. 예를 들어 얘기. 그래서
지불용의 가격이 높을수록 소비자 잉여는 커. 그렇지. 진짜 너무 급한데 당신이 한 2만 원까지는 만 원짜리인 거 알고 있어서 2만 원까지는 생각하고 있었어. 근데 만 원에 팔면 소비자 잉여는 만 원인데 나는 199만 원인데 과일 가게에서 과일을 사려고 하는 소비자에게 얼마까지 돈을 낼 용의가 있냐라고 가정해보자. A는 1,500원까지 지불할 수 있다고 마음먹고 있었어. B는 1,000원까지 낼 거라고 생각했지. 그랬는데 소비자 지불용의 가격은 각각 1,500원, 1,000원이다. A는 1,500원, B는 1,000원. 그런데 사과 얼마예요? 한 개에 500원. 그러면 A는 얼마만큼 이득받다고 생각해? 1,000원 이득받다고 생각해. B는 얼마 이득받다고 생각해? 500원 이득받다고 생각해. A의 소비자 잉여는 1,000, B의 소비자 잉여는 500. A 소비자는 1,000원에 해당하는 만큼의 이득을 얻고 B 소비자는 500원에 해당하는 만큼의 이득을 얻게 된다. 왜냐하면 A는 1,500원까지 낼 용의가 있었는데 실제로 500원만 냈고 B는 1,000원 내려고 했는데 실제로 500원만 냈으니까. 그래서 이때 A의 기분이가 좋아, B의 기분이가 좋아. 이것을 뭐라고 이야기를 한다? 소비자 잉여라고 이야기를 하고 중요한 건 또 이거야. 소비자 잉여가 큰 A가 시장에서 좀 더 많은 혜택을 보았다라고 볼 수가 있다. 소비자 잉여가 크다. 시장을 이용하며 더 많은 혜택을 보았다. 소비자 잉여가 클수록 많은 혜택을 본 거다. 폭우와 같이 높은 지불용의 가격을 가진 사람은 시장을 이용함으로써 큰 소비자 잉여를 누립니다. 됐을까? 지불용의 가격이 높다. 소비자 잉여가 크다. 만족도가 높다. 혜택이 크다. 됐을까? 그러면 옆에다가 또 이렇게 쓰면은 되지. 뭐라고? 여기 밑에다가 쓸까? 지불용의 가격이 높으면 무조건 그런 거는 아니지만 소비자 잉여가 높아질 수 있고 소비자 잉여가 높을수록 혜택은 커질 거고 혜택이 커질수록 그 소비자에 대한 만족도도 커지겠지. 이렇게가 그냥 세트로 다니는 애들인 거라고. 소비자 잉여의 개념은 이거야. 자, 이제 물건을 사는 사람 입장에서 생각한 건데 파는 입장에 대해서 생각해 보자고. 자, 이거야. 요 물건이 있어. 요거 이렇게 살펴봤더니 10,000원이면은 4개 다 팔려. 그럴 것 같아. 아무리 조사해봐도 10,000원이면은 다 살 거야. 자, 그런데 20,000원 줄 생각이 있어. 10,000원 줄 생각이 있어. 30,000원 낼 생각이 있어. 100,000원 낼 생각이 있어. 내 생각을 다 알면 이거 파는 놈은 어떻게 팔까? 20,000원에 팔고 10,000원에 팔고 30,000원에 팔고 나한테 100,000원에 팔고 그렇게 할 거야. 파는 놈이 그거를 알면. 그렇지. 근데 알 수가 없잖아. 상품의 공급자가 모든 소비자의 지불용의 가격을 정확히 알고 이에 맞춰서 상품 가격을 달리 책정한다면 소비자 잉여는 발생하지 않아. 왜? 10,000원 주고 살려고 했던 애가 10,000원이니까 10,000 빼기 10,000 하면 제로. 20,000원 주고 살려고 했는데 20,000원에 팔았어. 20,000원 빼기 20,000 하면 제로. 소비자 잉여는 없어. 하지만 현실적으로 너무 어려워. 예를 들어 어떤 극장에서 같은 등급의 좌석 요금을 지불용의 가격에 따라 다르게 책정한다면 관람객들은 강하게 반발하며 다른 극장을 이용할 것이기 때문이다. 이렇게. 극장에 영화 보려고 이렇게 앉아있는데 옆에 커플이 얘기해. 오!
우리 오늘 1인당 2,000원에 영화 보고 있어. 너무 기분 좋다. 난 15,000원 주고 봤는데? 완전 열받지 않겠어? 왜요? 물어봤더니. 전 2,000원 내고 싶어요. 라고 했더니 2,000원만 받더라고요. 이렇게. 그거 기분 나빠서 안 갈 거야. 이렇게. 아바타 너무 보고 싶은데. 아바타 2 이제 나온다고 그랬죠. 아바타 본 적 있어요? 1? 그래? 2 나오기 전에 한번 봐봐. 재밌어? 기업이 어떤 상품을 독점해서 판매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일반적으로 품질이 같은 상품은 소비자에게 다른 가격으로 팔린다. 요거 시험 문제 되는 포인트 문장. 이게 요거. 됐을까? 이게 왜냐고? 거꾸로 말 바꾸면 어떻게 바꿀 수 있어? 기업이 어떤 상품을 독점해서 판매한다면 판매 가격은 여러 가지로 책정될 수 있다. 이 물건 파는 사람이 나밖에 없어. 내 맘대로 가격 다 책정할 수가 있다. 그러니까 이 문장은 거꾸로 생각할 수 있어야 한다. 소비자에게 같은 상품에 대한 가격을 다르게 받을 수 없을 때 소비자 잉여가 발생한다라는 사실은 경쟁적 시장이 누구에게 이득이야? 소비자에게 효율적이다. 요거는 빨간색 책. 소비자에게 같은 상품에 대한 가격을 다르게 받을 수 있다. 다르게 받을 수 없다. 그냥 무조건 10,000원에 팔아야 돼. 그러면 소비자 잉여가 발생해. 소비자에게 효율적이다. 됐을까? 10,000원, 20,000원, 30,000원, 100,000원이었어. 10,000원에 팔았어. 그러면은 소비자 잉여채로 10,000원, 소비자 잉여 20,000원. 나 100,000원에 살라고 했는데 소비자 잉여 90,000원. 우리 전체 소비자 잉여가 120,000원이 생겼다고. 누구한테 유리해? 소비자들한테 유리한 거지. 소비자 잉여가 있다라는 거. 괜찮을까? 어디 있을까? 다음 페이지. 이제 끝이야. 80일간의 세계 일주를 돌아가서 포구는 2만 파운드의 상금을 염두에 두고 배포 있게 높은 지불용의 가격을 부름으로써 매 순간 위기를 극복했고 마침내 80일 만에 세계 일주할 수 있다는 걸 입증했다. 상금으로 2만 파운드를 받았지만 여행 중 경비로 19,000파운드 썼고요. 나머지 1,000파운드는 하임 파스파루트 자신을 은행 강도로 오해해서 여행을 방해했던 픽스 형사에게 주었기 때문에 실제로 금전적인 소득은 거의 없었습니다. 하지만 아까도 얘기했듯이 저는 이렇게 할 수 있다면 저는 20억 다 쓸 거예요. 혹자는 필리어스 포그가 세계 일주를 하며 얻은 것이 아무도 없다고 말할 때에 이때에 얻은 것은 금전적 수익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데 돈이 손에 남지 않았다고 이득이 없는 건가? 무형의 뭔가가 남아있을 수 있잖아. 세계 일주를 도전하지 못했으면, 안 했으면 누리지 못했을 체험, 경험이 남았어. 값으로 매길 수 없는 소중한 일. 그리고 아우다 부인과 결혼을 했어. 소설의 작가 줄베르는 소설의 마지막에서 사람들은 이보다 더 작은 것을 위해서라도 세계 일주를 하지 않을까? 예를 들면 너 필리어스 포고 입장인데 아우다 부인도 없고 아우다 부인이 없어. 근데 너한테 남은 거는 각 지역의 여행 엽서, 기념 엽서밖에 없어. 그래도 갈 거야? 가야지. 그렇지 않겠어? 가야지. 펜대를 내려놓는다. 포그처럼 평생을 함께할 동반자를 만나는 만큼 가치를 얻지 못해도 우리는 여행을 떠난다. 여행을 떠나면 돈이 남는 것은 아니지만 어쨌든 나름의 소비자 잉여를 얻고 돌아오는 겁니다. 됐을까요? 됐고 289 야후 뒤에 빈칸 채워오시면 되겠고 292페이지
여기는 별로 볼 거 없어요. 필리어스 포그가 문제한 여러 가지 해결 방안. 어떻게 보면 쉽게 이야기할까? 본질 안했다. 맞는 내용이 O 표시해 봅시다. 얘는 확인하셔야 되겠죠. 지불용의 가격이란 소비자가 상품 구입을 위해 지불하겠다고 마음먹은 금액 중 가장 높은 금액. 일반적으로 시장에서 공급자가 상품을 판매할 때 독점에서 판매하지 않으면, 그러니까 시장 가격이 정해져 있으면 상품의 공급자가 모든 소비자의 지불 가격 용역을 정확하게 알 수가 없어서 상품 가격을 동일하게 책정하기 때문에 소비자 잉여가 발생됩니다. 시장 가격이 하나로 고정, 소비자 잉여 발생. 어렵게 생각하지 마. 밑에다가 그냥 옆에다가 이렇게 써. 시장 가격이 하나로 고정되어 있으면 반드시 소비자 잉여 발생 한다. 소비자 잉여는 소비자가 갖고 싶은 상품을 낮은 가격에 살 경우 실제 구입 가격과 최대한 지불할 수 있다라고 하는 가격 차이에서 소비자가 얻는 이득이다. 소비자 잉여는 이득이야. 잉여. 남는 거. 이러한 경제 원리에 따르면 높은 지불 가격을 가진 사람이 큰 소비자 잉여를 누리는 겁니다. 괜찮아요? 네. 됐고, 다음 페이지. 비판적으로 이 글을 이해해 봅시다. 소비자 잉여를 설명하기 위해 그림, 그래프, 표 등 믿을 만한 자료를 풍부하게 활용했는가? 네. 소비자 잉여라는 주제를 오늘날 생활에 이해하는 데 도움을 주는 의미 있는 주제였습니까? 네. 밑에 네. 요거 하나 정도는 해석 체크해 놓죠. 하지만 제시된 내용만으로는 구체적 소비자 잉여를 산출할 수 없다는 점에서 다소 아쉬워. 개인 한 명 한 명은 계산할 수 있는데 전체의 소비자 잉여는 어떻게 계산할 거예요? 요거는 또 모른다. 밑에 이게 왜 안 주었지? 구매하는 물건의 수량이 증가할수록 소비자의 지불용의 가격은 낮아진다. 그렇지 않겠어요? 여러분들 저기 편의점 가서 우유 하나 사 먹을 거야. 얼마에 사 먹을 거야? 한 1,500원까지는 생각할 거야. 그렇죠? 우유 2개 사 먹으면 얼마 정도 기대해? 좀 2개까지는 그럴 거 없죠. 3,000원 기대할 수가 있겠지. 10개 사면 얼마에 사고 싶어? 한 개에 1,500원, 10개면 얼마 주고 사고 싶어? 15,000원 내야 하지만 사실은 마음속 한 구석 어떻게 10개나 사는 게 좀 깎아주지, 이런 생각 들지 않겠어? 구매하려는 수량이 증가할수록 지불용의 가격은 낮아집니다. 구매하는 양이 많아질수록 총 금액이 많아지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한 개당 최대의 가격을 지불하고 싶은 것은 첫 번째 물건을 구입할 때고, 두 번째 물건을 구입할 때는 처음보다 약간 낮은 금액을 지불하고 싶다. 이런 식으로 계속 나아간다면 지불하고 싶은 개당 가격은 구매량이 늘어날수록 점점 낮아집니다. 이것을 활용해서 기업에서는 또 이걸 어떻게든 써먹으려고 하는 거거든. 기업에서는 어떻게 많이 사는 사람에게 총액 대비 개당 가격을 낮춰줌으로써 더 많이 사게 하는 전략을 사용합니다. 삼각김밥 2개 사면 하나로 무려 2것처럼. 그렇지 않나요? 그래서 묶이면 묶일수록, 그리고 또 그런 거 있잖아. 벌크 제품 포장 없으면 양 많이 하고 싸게 해주잖아. 그런 것들도 있지. 밑에 역경매. 경매는 뭐예요? 자, 물건 있으면 자, 가격 경매하는 사람 손이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어때? 가격이 점점 높아지지. 역경매는 반대 이야기인 거고, 해외에서 직구하는 것들도 있을 거고. 됐어. 294페이지.
다음에 소개된 인물을 사회문학적 맥락에서 생각해 봅시다. 마샬 이 아저씨에 대해서는 그냥 한번 읽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됐고, 그 다음 페이지 오케이 예, 확인하시면 되겠고, 뒤에 빈칸은 앞에 있었었지. 됐어. 일단 정지.